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순덕이고요. 내게는 55년을 함께한 지독한 영감이 있었어요. 그 영감은 참,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천하에 둘도 없는 자린고비예요. 저는 23세 그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1967년. 그때는 여자는 시집 가면 그만이고 남편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시절이었거든요. 55년을 그 영감과 살면서 제가 얼마나 서러운 일이 많았는지,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일 가슴 아팠던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제일 서운했던 건 제가 35살 때 일이에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더니 맹장염이래요. 그것도 많이 진행되어서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영감한테 설명하는데 영감이 하는 첫 마디가 수술비가 얼마나 드냐는 거였어요. 약으로는 안 되냐고.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환자가 위험한 상태라고, 지금 수술 안 하면 복막염으로 번질 수 있다고 하니까 그제야 어쩔 수 없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요. 제 목숨이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수술대에 누워서 마취당하기 전에 생각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그냥 돈으로밖에 안 보이는구나. 내 목숨보다 돈이 먼저구나. 그때의 절망감,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믿어야 할 사람이 나를 돈으로 재고 있다는 그 서러움. 그것보다 더 서러웠던 건 친구들과 멀어진 거예요. 동네 아줌마들이 가끔 다방에서 차라도 한잔하자고 할 때마다 저는 영감한테 용돈을 달라고 해야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영감은 괜히 돈 쓰지 말라고, 집에서 차 끓여 마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친구들 모임에 한 번도 못 갔어요. 처음에는 못 간다고 하면 친구들이 이해해 줬는데 몇 번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예 안 불러주더라고요. 그때 참 외로웠어요. 남편도 차갑고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정말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 같았어요. 다른 집 아줌마들은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가끔 시장도 같이 가고 그러는데 저만 혼자 집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차 한 잔 값이 뭐 그리 비싸다고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가로막을까요? 한 번은 창문 너머로 친구들이 웃으면서 지나가는 걸 봤는데 그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나만 빼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건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우리 큰아이가 5살 되던 해 생일날이었어요. 제가 미역국이라도 끓여주고 계란 후라이라도 해주려고 했더니 영감이 펄펄 뛰더라고요. 생일이 뭐가 특별하냐고, 태어난 게 자랑이냐고. 그냥 평상시처럼 된장찌개에 밥만 차려주라고. 큰아이가 그때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 왜 우리는 생일에도 특별한 거 안 해줘? 다른 애들은 다 해준다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5살 아이한테 아버지가 돈 아끼려고 그래 라고 할 수도 없고. 엄마로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 무력감, 그 모멸감.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에 혼자 울었어요. 내가 과연 이 아이에게 좋은 엄마인가? 이런 집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가 불쌍해서. 다른 집 아이들은 생일날 케이크는 못 사줘도 미역국이라도 끓여주고 계란 후라이라도 해주는데 우리 아이는 그것도 못 해주는 엄마를 둔 거예요. 그렇게 55년을 살았어요. 55년. 길다면 긴 세월이죠.
처음에는 화도 많이 났어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다른 집 남편들은 아내한테 그래도 좀 잘해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그 영감이, 제가 너무 앞서 나가네요.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사실 1년 6개월 전부터 그 영감이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저한테 잘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5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5년 동안 구두쇠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변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정말 철이 든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그때 저는 몰랐거든요. 그 영감이 왜 그렇게 갑자기 변했는지. 그 6개월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1년 6개월 전 2024년 2월이었어요. 그날을 저는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상시와 똑같은 아침이었어요. 영감은 신문 보면서 쌀값이 또 올랐다고 혀를 차고 있었죠. 그런데 점심때쯤 어딘가 나가더니 저녁에 한우를 들고 온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어요. 우리 영감이 한우를? 55년 결혼 생활 동안 소고기도 명절 때나 조금씩 사던 사람이? 그날 저녁 한우를 구워 먹으면서 영감이 저한테 많이 먹으라고 평생 고생했으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고생했으니까 라는 말을 55년 만에 처음 들었거든요. 그 한우 맛이 어땠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고기 맛이 좋아서가 아니라 영감이 저를 생각해서 사온 거라는 그 마음 때문에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영감이 또 놀라운 말을 했어요. 옷이나 하나 사자고 백화점에 가서 55년 동안 백화점에서 옷을 사본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요. 백화점 여성복 매장에서 영감이 점원한테 우리 마누라 옷 좀 골라주세요. 좋은 걸로요. 라고 하는 거예요. 마누라요. 55년 동안 저를 야, 순덕아 라고만 부르던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 마누라라고.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탈의실에서 나왔을 때 영감이 하는 말이 예쁘네. 처녀때 같아. 78 할머니한테 처녀때 같다고요. 그날 80만 원어치를 샀어요. 영감이 카드로 계산하면서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거울 앞에 서서 새 옷을 입어보는데 정말 꿈만 같았어요. 4월 15일 우리 결혼기념일. 55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었던 영감이 그날은 꽃다발을 들고 온 거예요. 빨간 장미 20송이에 하얀 카네이션이 둘러진 정말 예쁜 꽃다발이었어요. 55년 고생 많았어. 고맙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하나 더 꺼내더라고요. 금반지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55년 만에 처음 받은 꽃다발이었거든요. 첫 번째 선물이었어요. 영감이 직접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저도 떨렸고 23 신부 때보다 더 떨렸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우리 영감이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이제부터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영감이 부산 바다 구경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30살 때 친구가 부산 갔다 와서 바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랑할 때 저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중얼거렸던 그걸 영감이 기억하고 있었다고요. 45년 전 일을요. 부산 해운대 바로 앞 호텔. 방 창문을 열면 푸른 바다가 쫙 펼쳐져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제가 평생 그런 바다를 볼 줄 몰랐어요. 그날 저녁 횟집에서 회도 먹고 해변에서 맥주도 마셨어요. 영감이 맥주를 사자고 한 거예요. 돈 아까워서 물만 마시던 사람이. 밤에는 바다를 보면서 손을 잡고 걸었어요. 55년 만에 처음으로 영감이 물어봤어요. 순덕아,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그날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밤이었어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6개월이었어요.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새 옷도 사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었어요. 동네 친구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순덕아, 요즘 완전 달라졌네. 얼굴이 환해졌어. 순덕이 남편이 갑자기 왜 그렇게 잘해줘? 5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자랑스러웠어요. 평생 우리 영감은 참 하면서 한숨만 쉬었는데 이제는 우리 영감이 요즘 하면서 자랑할 수 있게 됐거든요. 5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 같았어요. 영감도 저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표정도 따뜻해지고 이제부터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8월 말쯤부터 영감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피곤해하더니 밥도 잘 안 먹고 얼굴도 점점 누렇게 되고 살도 빠지고 제가 병원에 가자고 해도 괜찮다고만 하면서 안 가려고 했어요. 가끔씩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도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불안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영감이 저한테 잘해주기 시작한 게 6개월 전부터였는데 왜 그랬을까? 정말 그냥 나이 들어서 철이 든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진실을 몰랐어요. 영감이 저에게 숨기고 있었던 그 무서운 비밀을.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9월 15일.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날이. 그날 아침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그 6개월의 행복이 사실은 이별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걸. 2024년 9월 15일. 그날 아침은 평범했어요. 아니, 평범한 척 했다고 해야 맞을까요? 영감은 며칠 전부터 얼굴이 더 누래지고 밥도 거의 안 먹었어요. 그래도 병원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죠. 저는 계속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영감은 그냥 피곤하다며 괜찮다고만 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나이 때문이려니 했어요. 영감이 80이니까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아침 영감이 갑자기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이유도 없이 그냥 고맙다고. 점심 먹고 나서 영감이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평상시보다 오래 있더니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뭔가 떨어지는 소리까지. 저는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영감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영감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을 잃은 채로. 그리고 주변에는 빨간 피가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손이 떨렸어요. 55년을 함께 산 영감이 저를 혼자 남겨두고 가면 어떻게 하나. 손이 너무 떨려서 119 번호를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어요. 구급차가 와서 영감을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저도 함께 탔는데 구급차 안에서 본 영감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구급대원이 영감을 계속 불렀지만 영감은 계속 의식이 없었어요. 그 짧은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영감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1시간, 2시간.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영감이 괜찮게 해달라고. 이제 막 행복해지기 시작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을 때 표정이 심각했어요. 평소에 별로 아픈 곳이 없었냐고 물으시고 일단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영감이 입원하고 나서 저는 집에 와서 영감 옷을 챙겨주려고 했어요. 영감 서랍을 열어서 속옷을 꺼내는데 뭔가 이상한 종이가 눈에 띄었어요. 병원 이름이 적힌 봉투 같은 거. 이게 뭐지? 열어봤더니 병원 진단서였어요. 날짜를 보니까 7개월 전, 바로 영감이 저한테 잘해주기 시작했던 그 시기. 진단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아세요? 간세포암 사기, 예상 생존 기간 6개월 내외.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간암 말기 6개월. 그럼 영감이 7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다는 걸?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서랍을 더 뒤져봤어요. 정말로 있었어요.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들, 진료비 영수증들,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보낸 편지가 있었어요. 영감이 직접 쓴 글씨로 제발 마누라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마누라가 알면 너무 걱정할 것 같으니까 혼자 감당하겠다고. 마누라만큼은 모르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그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갑자기 한우를 사왔는지, 왜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사줬는지, 왜 결혼기념일에 꽃다발과 반지를 사왔는지, 왜 부산 여행을 가자고 했는지. 다 마지막이었어요.
영감이 죽기 전에 저한테 해주고 싶었던 마지막 선물들이었어요. 55년 동안 못 해준 것들을 6개월 동안 다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계속 서랍을 뒤져봤어요. 영감이 써놓은 메모들이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 연보라색 옷, 장미꽃, 바다, 단팥빵.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 예쁜 옷, 좋은 음식, 여행. 그리고 저한테 하고 싶은 말들까지.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영감이 55년 동안 저를 관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갔어요. 영감을 봐야겠다고, 따져봐야겠다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영감은 의식을 되찾았더라고요. 침대에 누워서 저를 보더니 미안한 듯이 웃었어요. 순덕아, 와줘서 고마워. 영감. 저는 영감 곁에 앉아서 주머니에서 그 진단서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영감의 얼굴이 하얀 시트만큼이나 하얗게 질렸어요. 들켰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말 안 했냐고, 7개월 동안 혼자 알고 있었냐고 제가 물었을 때 걱정할까 봐서라고 하더라고요. 55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그런 것도 혼자 감당하려고 했대요. 저는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저는 영감한테 소리쳤어요. 혼자 다 결정했다고, 치료는 받아봤냐고, 왜 나한테만 말 안 했냐고. 나는 그냥 바보처럼 좋아하고만 있었는데 이게 다 마지막 인사였다는 거냐고.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셔서 영감 상태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간암 말기이고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 항암 치료를 거부했다고. 머리가 빠지고 많이 아프면 제가 걱정할까봐 치료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영감이 치료도 포기했다고요? 나 때문에? 제가 지금이라도 치료하면 어떻겠냐고 물으니까 의사 선생님은 솔직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길어야 한 달, 짧으면 2, 3주 정도로 본다고. 한 달. 5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요? 병실로 돌아가니까 영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다 들었지, 의사한테서. 하면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으로 영감이 말했어요. 평생 못 해줬다고, 55년 동안 저를 고생만 시켰다고. 마지막에라도, 마지막 6개월만이라도 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고.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다고. 제가 아프다는 걸 알면 남은 6개월도 간병하느라 고생할 거니까. 그것보다는 제가 웃으면서 지내는 걸 보고 싶었다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영감이 6개월 동안 저한테 했던 모든 것들이 마지막 사랑이었다는 걸. 그런데 왜 이렇게 서운한 걸까요?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요? 영감, 바보예요. 정말 바보. 그래, 나는 바보야. 평생 바보로 살았어. 지금이라도 같이 싸울 수 있었는데, 같이 치료받을 수 있었는데, 순덕아.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우리 함께할 시간이. 그날 밤 저는 영감 옆에서 잠을 못 잤어요. 55년.
55년이 이제 한 달로 줄어들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인 줄 알았던 게 사실은 마지막이었다니.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죠? 55년을 함께 산 영감 없이 혼자서. 그날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슬픈 밤이었어요. 이제 내가 말할 차례인가 보군. 순덕이가 그렇게 화를 내던 모습, 아직도 눈에 선해. 55년을 함께 살면서 순덕이가 나한테 그렇게 소리친 적이 있었나? 없었지. 항상 참고 또 참았는데. 바보라고 했을 때 정말 나는 바보였어. 평생을 바보로 살았지. 지금부터 내 진짜 이야기를 해볼까 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6개월 동안 내 마음이 어땠는지. 나는 12살에 아버지를 잃었어. 폐결핵으로. 그때 우리 집은 정말 하루하루가 막막했지. 어머니 혼자서 3남매를 키워야 했거든. 그때 깨달았어. 돈이 없으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다는 걸. 돈이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없다는 걸. 25세 순덕이와 결혼하고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그 두려움이 더 심해졌어. 이 아이들만큼은 내가 어릴 때처럼 굶겨선 안 된다고. 한 푼 한 푼이 우리 가족의 미래였어. 오늘 쓰지 않고 아끼는 그 돈이 내일 아이들의 학비가 되고 순덕이의 병원비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순덕이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어. 순덕이가 얼마나 외롭고 서러웠을지 그땐 몰랐어. 내 사랑의 표현은 돈을 모으는 거였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55년이 지나서야 깨달았어. 2024년 2월 14일의 충격. 며칠 전부터 속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어서 병원에 갔지. 그냥 나이 때문이려니 했는데 간세포암 사기, 말기, 6개월. 의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 80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다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순덕이 얼굴이 떠올랐어. 55년 동안 순덕이한테 제대로 해준 게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었어. 그날 밤 통장을 들여다보면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 돈으로 순덕이가 평생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해줄 수 있겠더라. 6개월. 남은 6개월 동안 순덕이한테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자. 55년 동안 못 해준 사랑을 6개월 안에 다 해주자. 병원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처음으로 정육점에서 가장 비싼 한우를 샀어. 순덕이한테 한우라고 말했을 때 55년 만에 처음 보는 순덕이의 그런 밝은 표정. 왜 진작 이런 표정을 만들어주지 못했을까? 순덕이를 백화점에 데려간 날, 점원한테 우리 마누라 옷 좀 골라달라고 했을 때 순덕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55년 동안 마누라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거든.
순덕이가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나왔을 때 정말 처녀 때 같았어. 아니, 처녀 때보다 더 예뻤어. 80만 원. 후회되지 않았어. 순덕이가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게 행복이구나. 내가 55년 동안 놓쳤던 행복이구나. 결혼기념일. 꽃집에서 빨간 장미를 주문하고 보석상에서 반지를 샀어. 순덕이한테 꽃다발을 주면서 55년 고생 많았어. 고맙다고 했을 때 순덕이가 펑펑 우는 걸 보니까 내 마음도 무너졌어. 순덕이가 45년 전에 바다 보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했어. 부산 해운대. 순덕이가 바다를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까 가슴이 벅찼어. 그날 밤 바다가 보이는 호텔 방에서 순덕이에게 물어봤어. 다음 생에도 나랑 결혼해 줄 거냐고. 순덕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 그래도 영감밖에 없다고. 다음 생에는 좀 더 일찍 철들라고.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몸이 점점 말을 안 들었어. 하지만 순덕이한테는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어. 하루라도 더 순덕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 시간이 너무 빨랐어.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 내가 쓰러진 그날, 순덕이가 내 서랍에서 진단서를 발견했을 때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어.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산으로 여행을 갔던 날. 그날 밤 바다를 바라보면서 만약 내가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순덕이와 더 많은 곳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나 간절했어.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었어. 순덕아, 55년 동안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했어. 나는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 하지만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단 하루도 없었어. 내가 모은 그 돈들, 이제 다 네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리고 나를 너무 그리워하지는 마. 마지막에 순덕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걸로 충분해. 순덕아, 내가 평생 한 번도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사랑해. 이 말 한 번 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그렇게 우리 영감은 마지막 6개월 동안 저에게 선물을 안겨주고 제 곁을 떠났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영감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의 가난, 가장으로서의 부담감. 영감도 나름대로는 우리 가족을 사랑했던 거였네요. 다만 그 방법을 몰랐을 뿐이었어요. 영감이 떠난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영감이 돌아가시고 나서 통장을 정리해 보니까 정말 많은 돈이 있었어요. 영감이 평생 모은 돈들, 그리고 보험금까지. 하지만 그 돈을 보면서 슬펐어요. 이 돈을 영감이 살아있을 때 함께 썼다면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어느 날
영감이 저한테 해줬던 말이 생각났어요. 순덕아, 행복하게 살아. 그래, 영감이 마지막에 바란 게 제가 행복하게 사는 거였잖아. 그럼 행복하게 살아야지. 저는 영감이 바라던 대로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친구들에게 연락하는 거였어요. 55년 동안 돈 없다고 못 만나던 친구들. 영감이 남긴 돈으로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좋은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친구들과 제주도도 가고 경주도 가고 영감이 살아있을 때 가지 못했던 곳들을 다 가봤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영감아, 우리 이런 곳들 함께 갔으면 좋았을 텐데. 서예도 배우고 요가도 하고 노래교실도 다니고 이런 재미가 있는 줄 몰랐어요. 요즘에는 영감이 그리워요. 미워했던 마음은 다 사라지고 그냥 그리워요. 영감이 아침에 신문 보면서 혀차던 소리도 그립고 저녁에 오늘 뭐 해 먹었어 하던 그 무뚝뚝한 목소리도 그리워요. 가끔 영감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면 혼자 먹기가 싫어서 친구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영감 얘기를 해주죠. 우리 영감이 마지막에 얼마나 다정했는지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사랑은 크고 화려한 게 아니더라고요. 매일 아침 밥을 차려주는 것,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것,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진짜 사랑이었어요. 영감도 나름대로는 저를 사랑했던 거예요. 다만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6개월. 영감이 저한테 해준 그 모든 것들은 55년치 사랑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거였구나. 저는 이제 영감을 용서했어요. 아니, 용서할 게 없었어요. 영감도 영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던 거니까.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영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55년 동안 불평만 했던 게. 한 달에 한 번씩 영감 무덤에 가요. 영감이 좋아하던 국화꽃을 가지고 가서 무덤 앞에 앉아서 얘기해요. 영감, 나 요즘 이런저런 일 하면서 잘 살고 있어. 영감이 바라던 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 그런데 가끔은 보고 싶어. 영감이 신문 보면서 투덜거리는 소리도 듣고 싶고, 영감이 차려달라고 하는 저녁 밥상도 차려주고 싶어. 다음 생에 만나면 그때는 좀 더 잘해줘. 그리고 나도 영감 마음 좀 더 헤아릴게. 그러면 바람이 불어와요. 영감이 대답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부부든 가족이든 지금 당장은 미울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면 그때서야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고맙다고 말하세요.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저처럼 마지막에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 영감 김철수. 이제 와서 말하지만 나도 영감을 사랑했어요. 미워하면서도 사랑했어요. 영감이 마지막에 남겨준 6개월의 행복,
그 기억으로 저는 남은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영감이 바라던 대로 행복하게. 영감, 고마웠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어디서든 편안히 쉬세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서툴러도, 늦어도, 아쉬워도. 그 마음만 진짜라면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안녕히 계세요. 제 이야기로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